손자를 보고 싶다면 가정부가 되어라. 조용한 고급 주택가의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경계 어린 눈빛으로 문을 살짝 열었다. 문 밖에는 흰 머리에 마른 체형의 할머니가 낡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가정부 일하러 왔습니다. 여자는 할머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으로 비켜섰다. 집안에서는 아이의 맑고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살짝 떨리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카페 뒤에서 놀고 있었다. 그 아이는 그녀의 손자였다. 며칠 전 외곽 시골의 허름한 작은 집에서 미숙 할머니는 창가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3월의 날씨는 아직 쌀쌀했고 문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에 그녀의 목도리가 살랑살랑 흔들렸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습기를 막기 위해 얇은 비닐로 감싼 사진에는 활짝 웃으며 젊은 여성의 목을 안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 젊은 여성은 바로 예전의 미숙 herself였다. 미숙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가슴이 저려왔다. 우리 손자, 지금은 얼마나 컸을까? 역강정은 좋아하려나? 어렸을 때 너희 아빠처럼? 대답 없는 질문들이 조용히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혼자 살며 쪼들리는 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외아들 재현은 결혼하고 도시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겨울이면 직접 짠 스웨터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전화는 뜸해졌고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번호가 차단되었음을 깨달았다. 할머니의 가슴이 조여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화나지 않았다. 단지 손자가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예전에 재현이 드물게 아이를 시골에 데려왔던 일이 떠올랐다. 빨갛게 태어난 아기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 힐끗 보기만 했고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날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재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심스러웠다. 엄마, 민정이한테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아내는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아요. 미숙은 얼어붙은 듯했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왜 그런 말을 해? 왜 엄마가 죽었다고? 이해 안 돼요? 민정이는 명문가 출신이에요. 엄마가 예전에 허드렛 일을 하셨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는 그냥 그녀가 나를 다르게 보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단지 손자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을 뿐이야. 재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긴 침묵이 이어졌고 그녀는 아들이 전화를 끄는 줄 알았다. 그러나 곧 그가 말을 이었다. 정말 손자를 보고 싶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무슨 방법이든 말해. 내가 할게. 민정이 지금 가정부를 구하고 있어요. 엄마가 와서 일하세요. 신부는 숨기고요. 단지 가정부일 뿐이에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기와지붕 사이로 바람이 불며 삐걱거렸고 마치 그녀의 긴 한숨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숯불을 피우고 따뜻한 차 한 주전자를 끓였다. 차가 식기도 전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먼지 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주름진 노년의 여인이 있었다. 늘 울고 난 듯한 눈동자. 그러나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의 다정함이 서려 있었다. 병든 아들을 품에 안아줬던, 손자에게 우유를 사주기 위해 마지막 결혼 반지를 팔았던 그 사람. 손자만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 가정부 일이라도.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날이 밝기도 전에 작은 청 가방에 짐을 쌌다. 작업복 몇 벌, 자신이 직접 수놓은 손수건, 그리고 틴 케이스에 담긴 땅콩 엿사탕.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바로 그 사탕. 그녀는 집 문을 잠그고 돌아섰다.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고 밀어내고 있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이었다. 고급스러운 저택으로 돌아온 미숙은 조용히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그녀의 가슴은 또다시 조여들었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며느리는 자신이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빠르게 말했다.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네, 미숙입니다. 그래요. 미숙 아줌마, 오늘부터 청소하고 간단한 요리만 하세요. 침실엔 들어가지 말고 우리 아이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아이가 병에 잘 걸려서요. 나이든 가정부가 손자를 괴롭히는 일은 원하지 않거든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낡은 가방을 꼭 안은 채였다. 문틈 사이로 손자가 보였다. 반짝이는 눈동자의 잘생긴 얼굴, 어릴 적 아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미숙은 입술을 꼭 다물며 터져나올 듯한 감정을 삼켰다. 오늘 미숙은 가정부로서의 첫날을 시작했다.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혈육인 손자 곁에 머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그 아이는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첫 출근 날, 미숙은 매우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그녀는 조용히 지하에 있는 작은 방을 나섰다. 가정부 휴게실이라 불리는 그 방은 사실 낡은 물건들이 쌓여있는 창고에 얇은 매트리스 하나를 깔아놓은 곳일 뿐이었다. 어젯밤 덮었던 이불에는 곰팡내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베개는 수년간 사용한 듯 납작하게 꺼져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과일을 깎고 주인 여자의 지시에 따라 손자에게 줄죽을 끓였다. 걸음 하나, 손짓 하나에도 온 신경을 집중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라도 이곳에서 쫓겨나는 계기가 될까봐, 그리고 그건 곧 손자 곁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는다는 의미였다. 위층에서 조그만 발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손자였다. 연한 하늘색 잠옷을 입은 아이는 아직 잠기운이 가시지 않은 듯 눈을 비비며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그녀의 심장은 잠시 멈춘 듯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아이는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미숙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새로운 가정부란다. 밥하고 청소하면서 너랑 너희 부모님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아이의 눈이 반짝이더니 환하게 웃었다. 그럼 미역국 끓일 줄 아세요? 저 미역국 진짜 좋아해요. 그녀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아들이 어렸을 때도 미역국을 참 좋아했었다. 특히 그녀가 말린 생선뼈와 볶은 참깨로 끓인 그 맛을. 끓일 수 있지? 오늘 착하게 굴면 아주 맛있게 끓여줄게.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미숙 아줌마, 누가 우리 아이랑 말하라고 했어요? 며느리 민정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얼굴에는 냉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곧장 걸어와 아이를 끌어당기며 마치 위험한 존재로부터 지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아가야, 낯선 사람이랑 아무 말이나 하지 마. 가정부는 가족이 아니야. 민정은 아이를 보며 말한 후 미숙에게 냉랭한 시선을 돌렸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냥 아이가 일찍 일어나길래 배고프지 않을까 해서요. 민정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다. 앞으로는 일만 하세요. 위층 금지, 아이방 출입 금지, 물어보지 않으면 말도 하지 마세요. 예전에 나이든 가정부를 썼었는데 잘 잊고 덤벙대서 고생했거든요. 같은 실수는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아들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다. 바닥을 닦고 빨래를 하고 욕실을 치우고 장난감을 정리했다. 하지만 늘 손자의 시선을 피했다. 마치 그녀의 사랑이 위험한 것이라도 되는 듯. 어느 날 아이가 살금살금 뒷마당으로 나와 그녀에게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삐뚤빼뚤 그려진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이거 할머니 그린 거예요.
진짜 우리 할머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녀는 그 그림을 품에 안고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어느 날 저녁, 민정 부부가 파티에 간 틈을 타 미숙은 몰래 손자에게 약속했던 미역국을 끓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미역을 불리고 말린 생선 뼈로 국물을 우려낸 뒤 고소한 맛을 더하려 볶은 참깨를 넣고 정성껏 간을 맞췄다. 주방 가득 퍼진 익숙한 향기에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아이 방 앞에 국을 두려고 갔을 때 문이 갑자기 열렸다. 민정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 없을 때 누가 부엌 쓰라고 했죠? 누가 허락도 없이 위층에 올라가래요? 미숙이 설명할 틈도 없이 그녀 손에 들린 미역국 그릇이 쏟아졌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흘렀고 고소한 참깨 향은 고함과 분노에 묻혀버렸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한테 음식을 해요? 가정부 주제에 혹시 애를 해치려는 거예요? 미숙은 몸을 떨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자신은 낯선 사람이 아니며 그 아이는 자신의 피부치라는 걸.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겨우 한마디, 속삭이듯 흘러나왔다. 그냥 단 한 번만이라도 손자에게 밥을 해주고 싶었어요. 단 한 번만. 민정은 그녀를 두고 떠나버렸다. 미숙은 무릎을 꿇은 채로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을 치우며 마치 가슴이 조각조각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지하의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손자의 그림을 품에 안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이름도 신분도 사랑받을 권리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단지 손자의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조용한 그림자일 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였다. 미역국 사건 이후 미숙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살았다. 발걸음 하나도 공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조심했고 며느리의 시선을 피하는 법을 익혔으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무는 법을 배웠고 가슴이 아파도 웃는 법을 익혔다. 지하의 작은 방은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창문도 햇빛도 없는 그곳엔 천장에 매달린 노란 전등 하나와 잊혀진 세월의 곰팡내만 가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손빨래를 하고 수건을 욕실 문에 걸린 줄에 말리고 밤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손자가 웃고 자라고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어둠 속에서 손자는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다. 아이도 점점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때로는 수업이 끝난 오후, 어른들이 화상회의로 바쁠 때, 때로는 아침 일찍 엄마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매번 아이는 조심스레 속삭였다.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녀에게 조그만 과자를 건네주거나 태양을 그린 종이 한 장, 혹은 손에서 오래 쥐고 있어 녹아버린 사탕을 주었다. 어느 날 아이는 조그마한 토끼 모양 지우개를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다. 이 이름은 작은 할머니예요. 할머니 닮아서요. 하얀 머리도 있고 다정하잖아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마치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질까 두려운 듯이. 그 사랑은 날마다 깊어졌다. 아이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장난감을 두고 친구와 다툰 이야기, 엄마가 자주 혼내는 이야기, 아빠는 늘 늦게 퇴근한다는 이야기. 할머니, 저 할머니랑 같이 자면 안 돼요. 제 친구는 할머니랑 자는데.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매일 바닥을 닦고 빨래를 하며 엄마에게 꾸지람을 듣는 이 늙은 여인이 사실은 오래전에 죽었다고만 들었던 자신의 친할머니라는 것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그 아이를 위해 수많은 거절과 외면과 무시를 견디며 조용히 곁을 지켜온 존재라는 것을. 그러나 운명은 그 따뜻함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부엌 정리를 마치고 세탁실에서 옷을 개고 있을 때 작은 발소리가 달려왔다. 아이가 헐떡이며 얼굴을 내밀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 그림 그렸어요. 아이의 손에는 색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 위엔 흰머리의 할머니가 한 아이의 손을 잡고 보랏빛 꽃이 흩날리는 나무 아래 서 있는 그림이 있었다. 오른쪽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와 할머니. 지금 뭐라고 부른 거니?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민정이 허리에 손을 얹고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복도에서 불어온 바람에 그림이 흔들리며 할머니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방금 뭐라고 불렀냐고. 민정은 이를 악물고 다시 물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만화책 속 할머니 닮아서. 민정은 아이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더니 그 자리에서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위층으로 당장 올라가. 그녀는 아이를 데려가며 미숙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졌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우리 아이랑 말도 섞지 마세요. 안 그러면 다시는 여기 못 오게 할 겁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끌려갔다. 미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고 눈물은 떨어질 틈조차 없이 가슴에 맺혔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서 찢어진 그림 조각들을 하나하나 책상 위에 펼쳐놓고 붙이기 시작했다. 비록 서툴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녀는 손으로 이어붙였다. 마치 오랜 세월 자신의 인생을 꿰매듯이 그녀의 마음속엔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점점 커졌다. 처음으로 그녀는 느꼈다. 단지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묻히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어머니였고 할머니였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름도 위치도 감정을 가질 권리도 없는 존재.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피어올랐다. 어쩌면 이 집을 떠나면 아이는 자신을 기억할까? 언젠가 자라서 하얀 머리 할머니, 미역국 향기가 났던 그분을 떠올릴까? 아니면 지금 그녀가 머무는 이 어두운 지하방처럼 모든 것이 잊혀질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알았다. 할머니의 마음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림이 찢긴 그날 이후 미숙은 더 이상 계단 아래에서 작은 발소리를 듣지 못했다. 손자는 뒷마당에도 나오지 않았고 과자나 그림도 없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은 다시 차가운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일을 했다. 바닥을 닦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지하방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계단 사이 작은 틈으로 햇살이 들어와도 오늘은 아이를 볼 수 있을까란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밤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도 밝게 웃으며 할머니 라고 부르던 얼굴을 상상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이곳에서 마음을 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민정이 외출한 틈에 뒤뜰을 쓸고 있던 그녀는 바람에 날린 전단지를 주었다. 근처 바닷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을 위한 풍경화 수업을 알리는 광고였다. 하단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몇 주 만에 처음 지은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날 점심 그녀는 평소보다 적게 요리했다. 자신의 식사는 반 공기만 먹고 나머지는 조용히 포장해뒀다. 오후에는 손자가 예전에 주었던 보라색 토끼가 수놓인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옷 주머니에 넣었다. 밤이 되자 공동 욕실의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잠들기 전 작은 종이 조각에 몇 자를 적었다. 나는 투명인이 아니다. 나는 어머니였다. 할머니였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그녀는 그 뒤 며칠 동안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하고 수건을 반듯하게 접고 모든 식기들을 깨끗이 닦았다. 부엌은 처음 왔을 때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무도 왜 나이든 가정부가 갑자기 모든 것에 정성을 쏟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가족이 친척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러 모두 외출했을 때 미숙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손자의 방은 살짝 열려 있었다.
작은 책상 위엔 매일 밤 아이가 사용하던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 떼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그 옆엔 낡은 곰 인형이 있었다. 빨간 옷을 입고 한쪽 눈은 실이 풀렸고 귀끝이 헤어져 있었다. 그녀는 알아보았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시골에서 보낸 작은 선물이었다. 그러나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그 인형. 아마도 재현이 어디선가 꺼내 아이에게 주었지만 출처는 말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녀의 목이 메었다.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책상 위 곰 인형 옆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그날 밤 미숙은 그 집을 떠났다. 어떤 이별도 눈물도 없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다. 현관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둠은 이미 걷혀 있었다. 손자의 방, 그녀가 남긴 작은 쪽지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몇 줄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손자에게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너는 나를 몰랐지만 나는 너를 내 전부로 여겼단다. 언젠가 내가 자라서 사랑할 줄 알고 그리움을 느낄 줄 알게 되면 기억해 주렴. 너를 조용히 바라봐 주던 사람이 있었단다. 사랑으로 바닥을 닦고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끓이던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 단지 너는 분명 사랑받았었다는 걸 알아주면 돼. 미숙은 그날 저녁 해변 쪽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에 올랐다.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가 그렇게 떠날 줄 아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지하실의 그림자가 아니라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음을. 저택을 떠난 첫 아침, 미숙은 해변 근처 버스 정류장 작은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속삭였다. 아무도 그녀가 누군지 몰랐다. 설거지를 하라 하지도 빨래를 맡기지도 않았다. 바닷바람이 하얗게 샌 머리카락을 날렸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녀는 바닷가 근처의 낡은 여관의 작은 방을 빌렸다. 동쪽을 향한 창문이 있어 아침엔 햇살이 들고 밤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 그녀는 남은 적은 저축으로 무료 노인 미술 수업에 등록했다. 매일 오후 낡은 수채화 도구를 들고 나가 바위, 새 혹은 미역국을 먹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그렸다. 그녀가 떠난 지 일주일 뒤 그 집엔 공허함이 감돌기 시작했다. 민정은 부엌에 들어와 보았다. 바닥은 닦이지 않았고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빨랫감은 나중에 하자고 던져둔 채 쌓여 있었다. 집안은 먼지 때문인지 아니면 조용히 모든 걸 돌보던 누군가가 사라졌기 때문인지 숨막히게 느껴졌다. 그날 손자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쳤다. 삐뚤빼뚤한 그림들 사이에 접힌 작은 종이 하나가 끼어 있었다. 낯선 부드럽고 나이든 손글씨 할머니의 편지였다. 아이는 곧장 가정부 방으로 달려갔다. 문은 잠겨 있었고 방은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 정말 가신 거예요?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민정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만두셨어. 나이도 있고 힘들었겠지. 그러나 아이는 믿지 않았다. 그날 이후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부엌으로 가 미역국 냄새를 기다렸다. 단 한 번 먹어봤지만 결코 잊히지 않는 그 맛을. 한편 재현은 부엌 서랍 안에서 어머니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다. 낡은 종이에 쓰인 단 몇 줄의 메시지였다. 아들아, 엄마는 약속을 지켰단다 엄마라고 밝히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그 집에서 단 하루라도 무언가 허전하다고 느낀 적 없었니? 만약 그렇다면 엄마는 이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단다. 이제 너는 너답게 살아. 엄마는 엄마답게 살 테니. 재현은 바닥에 주저앉아 손을 떨었다. 오래된 기억들이 몰려왔다. 눈 덮인 길을 등에 업고 건너던 어머니. 헤어진 슬리퍼를 신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어머니, 굶주림을 참으며 천만년필을 사주시던 어머니.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되갚을 수 없었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미숙은 조용한 나날을 살고 있었다. 아침엔 시장을 보고, 오후엔 그림을 그리고, 저녁엔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았다. 그 누구도 그녀를 엄마라 부르지 않았다.
할머니도 가정부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을 정리하던 그녀는 문틈 사이로 끼워진 엽서를 발견했다. 발신인 없이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할머니가 그리워요. 다시 한 번만 미역국 끓여주실 수 있나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냥 할머니 옆에서 같이 먹고 싶어요. 할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녀는 엽서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창틀 사이로 바람이 살며시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삶은 늘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름도 권리도 마음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침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였다. 미숙의 삶은 혈연, 침묵 속 희생 그리고 피부치에게조차 외면당한 아픔의 이야기였다. 한때 가족이었던 집에서 그녀는 더 이상 엄마도 할머니도 아니었다. 단지 가정부라는 이름 아래 손자를 안을 수조차 없었고 지시받고 모욕당했다.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은 한 번도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밥을 지었고 수건을 개었고 아이의 웃음소리를 조용히 들으며 단 한마디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지위나 물질로 대체될 수 없으며 진정한 사랑은 이름이 없어도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그러나 또한 침묵이 항상 고귀한 건 아니라는 사실도 말해준다. 존엄을 잃게 만든 희생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미숙은 떠나기로 결심했다.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안에 남은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부분. 존엄, 자유 그리고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진 못할지 몰라도 그 여린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다. 미역국의 향기, 몰래 안겨주던 포근함,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다정한 눈빛을. 비록 숨겨진 사랑일지라도 그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황혼의 나이에 미숙은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거절당한 가족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삶 속 따뜻한 빛이 되기 위해서였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당신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당신은 미숙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난 적 있나요? 혹은 누군가를 조용히 사랑하며도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나요? 이 영상이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 감동적인 이야기, 진심 어린 메시지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시청, 한 줄의 댓글은 우리에게 다음 이야기를 전할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